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3만원 아이 욕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3만원 아이 욕하는 아이 엄청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욕을 들었는데, 욕을 듣고 나서 제가 한 말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개별 평가서랑은 달라요. 개별 평가는 리포트고요. 그 아이의 성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건 상담이에요. 상담. 이 아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의 태도는 어땠고, 이 아이가 오늘은 뭐 어땠고, 이 아이의 태도는 어땠고, 이 아이들의 오늘 상황은 어땠고, 그래서 이것에 관한 피드백을 내가 엄마들에게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 좀 적을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예. 3만원 아이, 그러니까 욕하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맞춰볼 수 있나요? 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SS이라고 저한테 딱 했어요. 딱 한 몇 마디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얼굴이 하얘졌고 모든 아이가 조용해졌어요.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지. 이런이 아닌데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네, 얼굴 하얘져.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다시 말해봐. 안 돼. 또 듣고 싶지 않았어. 그런 생각도 못 들었어. 오지마! 이런 얘기도 못했어. 야, 나쁜 놈아! 막 얘기도 못했어. 미안해. 그랬어요. 네. 자, 왜 저래? 네. 자, 그 여연면 지속을 여러분 보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건데요. 2세서부터 5세까지 13분이 나오는데 저는 뭐 1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 아이가 틱이 있잖아요. 둘째가 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틱 때문에 얘가 미수치료 같은 이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심리치료를 같이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갔더니 한 2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그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래요. 딱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딱 심리치료 받고 나와서 하는데, 저랑도 이제 그 선생님들도 오늘 했었던 이야기를 하고 좋아진 얘기,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이야기들 막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다 잘 사시겠지만,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초등학교 전이 20분이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20분이나 되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분도 못하는 것 같은데 애들. 네, 못하는 것 같아요. 저학년 애들이 20분이나 하나? 장난감 가지고 TV 못하는 20분이죠. 예. 공부를 한다? 야, 이건 20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하튼 20분이라고 하는 전제로 여러분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12월 계획서 여러분 보였죠? 폼. 학습 흐름도 보셨죠?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겠어요? 10분, 저학년은 10분 단위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 10분, 협동수 10분, 발표 10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경제 보상 10분,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죠. 액티비티 10분, 게임 10분, 5분. 뭔가가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끊어져야 애들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업이 그냥 쭉 늘어졌어. 25분은 강의, 25분은 협동. 야, 이건 아이들은 작살인 거야. 그런 재미가 없지. 어떻게 해요? 10분 단위로 끊는데 왜? 아이들의 주의 지속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학년이라고 해서 여러분 40분, 50분 될 것 같으세요? 중고생도 40, 50분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중학교 아이들 50분하고 10분씩 했어요? 아이들 집중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대에서 아이들 집중력이 50분이 됩니까? 근데 우리의 수업이 어떻게 됐었나요? 10분 단위 정말 이렇게 쪼개져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더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것들. ADHD라고 하죠. 이것을 학문적으로 좀 보면 구글함에 다 나오는 거예요. 뇌 성숙이 늦거나 뇌 기능 장애가 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며
활동이 많고 충동 적인 행동, 뭐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고 하죠. 이 아이들 뇌 사진을 찍으면은 전두엽에 티가 난답니다. ADHD 애들이. 근데 ADHD 같은 아이들이 저희 수업에 없겠나? 당연히 있죠. 그리고 ADHD 같은 정도 수준에 되는 아이들이 정말 저희 수업에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어떻게 되냐고.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학교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코디네이터나 담임이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대응을 하지. 근데 이분들께서 아무도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문제되는 아이들, 혹여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아이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얘네들은 들어오자마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외람 되지만 얘네들은 이따 선생님 간을 봅니다. 간 봐서 이거 이런 아이들이 첫 번째 수업서부터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몇 주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얘네들이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아픈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만, 우리한테 알려만 줘도 이런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이 학교를, 학교 욕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산만한 욕하는 아이들의 또 하나 문제, ADHD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거죠. 타고날 때부터 활발한 아이들. 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애들도 많아요. 요즘은 여자애들, 남자애들 차이 안 나요. 여자애들 많고요. 뭐 저학년, 뭐 고학년 따질 거 없고요. 많아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개인차도 많고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뭐 당연히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타고난 기저 활발한 아이들이 더 많죠. 오히려 산만한 아이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게, 뭐예요? 사춘기인 여자애들은 더 대책 없죠. 특히 뭐 결혼을 안 하셔도 미혼 이제 젊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건 힘들죠. 툭하면 울고, 우는 아이 어떻게 해요? 이건 장난 아니죠.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해도 한 1, 2주를 우리끼리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산만한 욕하는 아이들이 또 만들어지는 배경을 계속 얘기합니다. ADHD일 수 있고요. 타고난 기질일 수 있고요. 또한 이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아닌데 후천적으로, 환경과 심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안감과 참을성 부족이죠. 근데 이것은 환경과 심리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향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환경이. 뭐, 이혼을 하셨거나, 또는 뭐, 이혼한 부모 밑에 있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뭐 가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후천적으로 아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를 알아달라. 애정 결핍이죠. 계속 나를 좀 관심 가져달라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딱 봐도 알죠. 우는 아이들, 뭐 툭하면 욕하는 아이들, 뭐 욕하고 싸우는 아이들, 뭐 화내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애정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애정 결핍이더라고. 기질로 아프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 애정 결핍이에요. 그리고 무기력한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정말 대책 없어요. 사춘기가 아니야. 그냥 무기력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거야.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이 부모 탓. 뭐 어떻게 하겠냐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빠이고, 뭐 여러분들 다 이제 뭐 학부모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실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 내 자식이 생각이 나고,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내가 이럴 때나? 내 자식은 안 그런가? 어디 가서 내 자식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이런 생각 들어. 내 애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든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반성해요. 반성합니다. 반성하게 돼요. 자, 그럼 뒷 배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냐고. 한 8가지 정도를 고민해 봤어요. 뻔한,
네, 뻔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얘기 정말 채팅만 하루 종일 해도 정말 하루 종일 갈 것 같은데요. 다음에 저희끼리 한번 채팅하면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아동 우리가 있었던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좀 대처했는지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아주 전형적인 얘기죠. 방과 후에서 빠르게 좀 해볼 수 있는 것들. 적절한 과제 제공하는 거죠. 비판하고 혼내하고 이렇게 혼을 내는 거죠. 야단을 치게 된다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얘네, 그러니까 한두 번 혼을 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라면 이미 걔는 문제아도 아니고 산만한 아이도 아니죠. 지속적인 거거든요. 결국 죄송한 얘기지만 첫 번째 수업에 이미 이 아이를 장악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미 끝난 겁니다. 아시죠? 이미 경험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만만하다, 뭐 이 수업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 야, 방과후를 모르는 아이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제 뭐 카리스마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과후는 이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이제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들이.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화나네. 네. 열받네. 네. 근데 여하튼 선생님의 카리스마가 있어. 이미 선생님이 딱 장악할 수 있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함부로 해. 뭐 방법 없죠. 뭐 야단하고 혼내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우리는 무시해버리잖아요. 사실 오래된 선생님들이 잘 무시하거든. 지져라, 나는 할게, 그래 떠들어. 하지만 딴짓하면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뭔가가 있겠죠. 하지만 잘해, 그럼 칭찬해줘. 아 그래, 오늘 너 잘했어. 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고 했잖아. 너무너무 잘했어. 이러면서 진짜 상 하나 주는 거죠. 끝나고 상담도 해주고, 오늘 정말 우리 덕이 정말 우리 잘했다.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당장에 떠들고 있고 당장에 막 개판을 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딱 할 수 있는 건 뭐 뻔하죠. 막 그 저학년 아이들 색지칠하는 거 몇 장 맨날 이제 가져가죠. 저학년 색지칠하는 거 그거 나눠주죠. 아무 과목과 무관하게, 예, 과목과 무관하게 그 그림 색칠하는 거 몇 장, 한 5장 가져가요. 자, 이거 해. 그러면 색립해주고. 사실 그렇게 수업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자제를 시키고 조용히 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었죠. 네. 일단, 과제를 하나씩 더 준비하고 가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것을 하나 더 가져가서, 오늘 수업은 너 이거 하고 끝내주는 거야. 너 이거 끝나면 선생님이 정말 멋지게 한번 칭찬해줄게. 알았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첫 번째 처방이죠. 이게 1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1단계. 예. 두 번째, 집중하고 얌전하게 되면 노력에 보상을 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달란트, 박수, 스킨십 해주는 거죠. 아이들, 특히 이런 아이들은 머리 만져주고 너무 잘했어 등 두들겨주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할 수 있거든요. 애정결핍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3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질상의 문제, ADHD,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 ADHD 애들은 우리가 어차피 못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야구로 해결될 아이들은 야구로 해결될 아이들이고요. 그 외 싸가지 없는 아이들, 그 외 정말 산만 아이들, 정말 개싸가지인 것들은 따로 불러야죠. 따로 부르는 거죠. 내가 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너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선생님과 학생을 떠나서 너가 인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너가 선생님이라면 너는 기분 좋았겠니? 라고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다만 화가 나지 않고 흥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사실 너의 얘기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수업 시간 내내 너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왜 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나는 사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은 제가 학원에 있었을 때 선생님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들을 때, 예, 학원을 더 날리죠. 뭐, 예, 더 기어오르는 아이도 있고 뭐 막 더 날릴 수도 있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렇게 많이 묻죠. 상담하고. 예. 뭔가 아이들을 장악하는 것도 장악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의 아이는요, 어차피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그날 문제가 있는, 예, 정말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는 것과 그러니까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상담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중하고 얌전했을 땐 보상을 해주세요. 늘 만져주시고 늘 뒤에 칭찬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아이 엄마에게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아, 누구누구 아이가
오늘 정말 얌전하게 지냈어요, 어머니. 오늘 꼭 수업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세요. 그러면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이 아이가 기재성의 문제가 아닐 바에는 아, 선생님이 칭찬해주니까 아, 오늘 이렇게 수업했으니 선생님이 칭찬해줬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을 좀 더 잡을 수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싸가지 없는 아이들은 정말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못하네. 적절한 신체 활동.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만한 아이가 많고 그리고 문제 아동이 있는 수업에서는 특히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중력 시간을 짧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신체 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게임이 들어가거나 음악이 들어가거나 노래가 들어가거나 뭔가 율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우리 수업 중에 들어가면 뭔가 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한 꼭지가 딱 넘어간다 라고 보게 되면 아이들이 좀 산만함이 좀 줄어요. 이거는 사실 교수법의 문제겠죠. 아이들 관리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교수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경쟁과 협동과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액티비티와 퍼포먼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웃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수업의 흐름 자체가 이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은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산만한 아이, 떠드는 아이들이 발생되는 그 시점은 딱 뭐냐? 들어가자마자 떠들지 않아요. 뭐야? 10분, 5분이 지나면서부터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싸우고, 들어가자마자 욕하고, 들어가자마자 산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5분 정도 지나고 10분 정도 지나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10분 정도 지날 때 뭔가 액티비티, 10분 정도 지날 때 뭔가 퍼포먼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업을 끌게 되면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수업을 이거는 교수법으로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교구 이용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문제 아동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산만한 아이들 중에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1, 2학년이 워낙 산만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단순 그림 그리기나 쉽게 할 수 있는 교구 같은 걸 늘 줬어요. 왜 저 아이만 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이미 제가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 아이에게 특별한 숙제를 주는구나 압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높이, 좀 레벨이 높은 것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가죠. 그 아이들 스스로도. 예. 근데 일단 저학년 같은 경우는 늘상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만을 위한 무엇인가 그림 그리기, 단순한 교구 같은 것을 준비해가면 나름 수업에 다른 아이들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이 됩니다. 특히나 기본적으로 창의 수업 같은 경우를 제가 1년 동안 좀 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 아이들이 집중을 해요. 기본적으로 공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게임 놀이 수업이거든요. 놀이 수업에서 아이들이 문제 아동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왜? 계속 액티비티 하니까.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시고요. 아이가 갑자기 집중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한번 잘 보세요. 그 시점이 늘 1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뭔가 어떤 흐름에 있어서 협동이 다 끝날 때쯤, 프로젝트가 다 끝날 때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했었던 게 끝날 때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 앞서서 먼저 선생님이 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규칙을 만들고 규칙 만들기가 중요해요. 수업을 들어갈 때 선생님들이 딱 들어갈 때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의 첫 번째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말하세요. 웃으면서 차갑게 말하세요. 웃으면서 그래 어디까지 한번 해보나 보자. 그냥 계속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그런 게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요. 사실 역으로요, 그런 아이들 그런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아이들? 그리고 할 만한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시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다시 돌아가서 야단치고 화를 내지 마세요. 그 교실 자체가 흥분의 도가니가 되게 되면 그 아이들 또한 흥분하게 되거든요. 제가 사실 그 욕하는 아이들을 몇 년 전에 욕하게 됐었던 것은 제 스스로가 그 아이를 굉장히 무섭게 다그쳤어요. 너무 몸이 왔다 갔다 교실을 막 뛰어다니니까 제가 그 아이를 팔을 팍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 앞에 놔두고 막 이랬어.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고 막 화를 냈죠. 너 막 미쳤어 라고 얘기 안 했던 것 같고,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막 다그쳤어요. 그때 당연히 그 아이가 그러니까 흥분을 하는 거죠. 모두가 흥분을 하는 거죠. 흥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흥분하면 수업이 깨져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단과 혼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도를 하는 거죠. 훈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실 때 웃으면서 차갑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는 아이도 아까 뭐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아이가 울음을 끊진 다음에 아 이제 울음이 끊겼구나. 잘했어. 너무 잘했어. 선생님이 그럼 울음 끊겼으니까 나중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왜 울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다만 수업에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아. 선생님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 잘 하자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울음의 이유를 물어보는 건 맞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아이는 왜 화를 냈는지 물어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지들끼리 싸웠지만 왜 싸웠는지 물어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 야단치고 화를 내는 거는 흥분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규칙 만들기.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일단 규칙 박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수업에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고 있고, 특히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부분 다 하고 있겠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박수 시작하는 거예요. 자, 뭐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자마자, 자,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수업을 할 때는 우리 337 박수로, 이게 너무 오래된 건가? 짜잔, 짜잔, 짜. 그리고 구를 외치는 거죠. 아이들 뭐 안 할 것 같죠? 아이들 다 합니다. 아이들 구호 외치고 다 하고요. 구호 외치는 아이들 단한테 주세요. 예. 구호도 양쪽에 팀으로 나와서 제일 크게 구호 외치는 팀, 단한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구호 열심히 합니다. 노래, 율동, 어떤 정해져 있는 룰을 만드는 거고, 떠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박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면, 모든 활동이 끝난 팀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구호. 그리고 모든 수업이, 모든 준비가 다 끝냈어라고 하면 하는 구호와 노래, 박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수업이 재밌습니다. 나는 굉장히 액티비티예요. 네. 그런 약속들을 정해요. 할 일을 정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들도 제가 나중에 저희 구독방에, 방세아TV 구독방이라고 되겠다. 손이 오글거리죠? 장난 아니죠? 그래도 애들이 해요. 선생님은 하지 마시고 율동을 틀어놓으세요. 유튜브로. 하지만 네가 해봐 그러면 저는 안 할래요. 네. 옛날에 하신 거 해보세요 그러면 하기 싫습니다. 네. 얘기해보면 알아요. 1대1로 얘기해보죠. 그 싸가지 없는 놈들 1대1로 얘기해보죠. 당연히 얘들 옆에 있으니까 영웅심리를 하는 거죠. 괜히 튀어볼까 하고 지가 뭐 아니요. 저학년뿐만 아니고 다 해보세요. 빨리 다 같이 저학년 고학년 다 같이 하시고요. 다 무관해도 됩니다. 고학년 당연히 하셔야죠. 예. 그럼 박수라도 하세요. 예. 싫어한다고 하면서 다 합니다. 예. 그거 일부러 시키세요. 그리고 너무 싫어. 그럼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어? 하기 싫어하는 거. 예. 얘기를 해요. 특히 문제하는 애들라고 얘기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가 뭐,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대학교 2, 3학년도 다 애인데, 뭐, 고3이 뭐, 사실 큽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도 키우셔본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애입니다. 그냥 애입니다. 애 수준입니다. 그냥 어린 애들 수준이에요. 등치만 컸죠. 그냥 애입니다. 아무리 싸가지 없고 뭐하고 뭐해도 다 그냥 아이입니다. 그냥 사랑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앞에 나서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상처받은 아이들이죠. 아픈 아이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싸가지 없는 애들이 대부분 그렇죠. 남으라고 해도 남지도 않죠.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일단 그 아이가 남으라고 했을 때 남는다라고 한다면 웃으면서 접근하세요. 늘 얘기죠. 웃으셔야 돼요. 하지만 엄격하게. 그리고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오늘 인덕이가 왜 울었는지, 그러니까 왜라고 묻지 마세요. 일단 왜를 묻는 건 지가 알아서 대답을 할 거고요. 공감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 인덕이가 울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오늘 수업 중에 울 일이 있었구나, 굉장히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먼저 접근하는 거죠.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대화, 너가 요구를 했구나,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선생님이 인덕이가 화가 많이 나서
선생님이 많이 놀랬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걔가 얘기할 때,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선생님이 몰랐네? 선생님 마음을 몰라서 정말 미안하네? 라고 하면서 이유를 묻는 거야.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거죠.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 같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얘가 그랬냐 막 화가 나요.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근데 얘기 들으면서 그랬구나 공감해 주는 거.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 대화의 과정까지 오게 되면 아이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예, 근데 이게 학기 초 1분기 때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간에 있거나 하게 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상담이 되는 것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일단 첫 번째 1분기 때 수업에 관한 분위기를 잡지 않으면 2분기, 3분기, 4분기 1년 내내 힘듭니다. 그럼 못 잡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우리 선생님이 어느 날 첫 번째 수업 때 옛날에 어떤 그 중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 들었는데 첫 번째 방과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생님, 특히나 20살? 뭐 28? 24? 이렇게 굉장히 어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뭐 방과후 경험도 없는 어떻게 다 잘 들어가셔서 수업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에요. 라고 했다가 이제 1년이 힘든 거죠. 이제 뭐 쌍욕 그건 아니지만 쌍말 나가고 해도 애들이 못 잡는 거야. 네, 못 잡죠. 첫 시간이죠. 다 아시는 거죠. 아시죠? 첫 시간입니다. 울음 멈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워낙 우는 애들이 많아서 수업 요즘은 왜 이렇게 우는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울죠? 애들이 울어요. 뭐 학원에도 울고 학교에도 울고 1, 2학년들 맨날 울음판이죠. 울음판. 울음을 스스로 멈추게 기다려주죠. 애는 옆에서 우는데 어떻게 수업을 뭐 중단 안 하고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울음을 달래는 그 순간부터 수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한번 달래기 시작하면 1년 내내 그 아이 울음만 달래다 끝납니다. 네. 울음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네, 애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만 좀 지켜하시고요. 울음을 멈추면 선생님이 누구누구랑 같이 오늘 이야기 할 거야. 울음이 멈춰지면서는 다시 와. 라고 하고 얘기하세요. 네. 이런 수업들과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원래 정규 프로그램 안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담임들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담임은 정말 귀찮아서 그냥 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교육법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막 20년씩 앉혀놓고서 애 하나 우는데 그 아이가 어디 다쳐서가 아니고 아파서가 아닐 바에는 신경 안 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절대 흥분하지 않기입니다. 철저하게 차갑게 하는 겁니다.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도 공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혼을 일단 당연히 내죠. 떠들지 마. 주의를 줘야 돼요. 혼을 내는 게 주의를 주는 거죠. 떠들지 마. 너가 떠들면서 다른 사람이 수업을 하지 못하잖아. 집중하지 못하지. 선생님이 너에게 왜 떠드냐는 얘기를, 조용하는 얘기를 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되지? 라고 웃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할 때까지.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떠들어, 또 난리야. 그러면 너무 끝나고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맞붙어서, 그리고 옆에 애들 싸웠어. 둘이 싸워. 너 저쪽으로 가. 너는 여기 앉아있어. 선생님이 왜 너희들이 싸웠는지는 수업이 끝나고 듣겠어. 하지만 이 수업을 선생님은 끝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너희들 또한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 순간 이후서부터 너희들 또다시 너희들의 감정으로 아이들과 욕하거나 싸운다면 선생님은 너희들과 수업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식으로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운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부르거나 하게 되면 또 싸움이 나죠. 네, 뭐 한꺼번에 둘이 붙여놔도 되겠죠. 뭐 10분 지나면 다 아이들이 흥분을 가라앉거든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공감하는 거죠. 혼내는 게 아니라 왜 싸웠니?가 아니라 첫 번째 접근은 너희들이 싸울 이유가 너희들이 싸워서 선생님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 너희들이 둘이 싸울 정도로 너희들이 굉장히 많이
말에 많이 갈등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난 선생님이 너희들이 그런 오해 때문에 너희들이 둘의 그 좋은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왜 싸웠는지 물어봐야지. 그러면서 정확히 이건 나쁘고 이건 좋구나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가 승리했고 너가 나빠 이렇게 얘기 아니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끝나고 정말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감당이 안 돼. 얘 때문에 수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래된 선생님들은 100%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만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디한테도 얘기하죠. 이제 코디한테 얘기해야죠. 그럼 뭐 그만둬라고 얘기하면 아들 반응은 딱 두 개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만둘게요. 뭐 네가 내 돈으로 했어. 뭐 개싸가지를 하는 정말 놈들이 있죠. 당연히 엄마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네, 저 어머니 누구누구의 어머니시죠? 네, 무슨 과목을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방금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느 과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무관심한 엄마도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밭에는 뭐 심었으니 밭에 뭐가 나온다고 똑같은 엄마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른 엄마도 있어요. 전화하자마자 엄마가 알아요. 선생님, 저희 누구누구 때문에 고생하시죠? 네, 저희 선생님, 예,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때문에 정말 수업 못해 방해되시는 거 제가 너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엄마들이 정말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잘 못 끊죠. 그리고 그런 엄마들이 늘 뭐라고 하나요? 끝에 저희 누구가요? 저희 선생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 근데 그런 아이들을 못 끊죠. 근데 못되게 하는 엄마도 있죠. 그럼 뭐 당연히 끊죠. 근데 길게 보게 되면 그런 아이들은 끊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디나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들 못 끊게 만드는 분이 있으시죠. 분이 있으신데 끊게 학교는 그렇게 하죠. 근데 끊게 하는 게 저는 선생님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감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안고 가세요. 안고 가시는데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엄마한테 전화하십시오.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너무 아이가 산만하고 둘째로 저는 감당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너무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해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안심 품죠. 당연히 안심 품고 뭐 교감한테도 뭐 전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 전에 코디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코디가 얘기하죠. 그러면 선생님 그냥 끊게 어머니한테 전화하세요 라고 허락 받고 전화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먼저 전화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도 뭐 얘기하겠지만 딱 사단이 났어. 사단이 났어. 이미 난리가 났어. 애들 싸우고 막 코피 터졌어. 그건 저희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니들이 싸운 거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미리 늘 어떻게 돼요? 그 코디나 그 코디를 통해서 그 담임들이 알게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문제 아동에 관한 부분은 늘 일은 터집니다. 언젠가는. 그쵸. 마당발 학운이 또 아들이야 딸이야 대박이죠. 대박이죠. 하지만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못합니다. 근데 눈치껏 하세요. 여러분 눈치껏 하십시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